이거 나요. 살려주세요. 나쁜 아저씨가 우리 잡아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들의 무덤과 정적을 깨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재벌 회장은 앞뒤 재지 않고 지팡이를 내던지며 괴한에게 몸등을 날렸습니다. 이 찢어 죽일 놈, 그 애들 손 당장 놓지 못할까? 괴한의 주먹에 쓰러져 눈바닥을 구르면서도 노 회장은 괴한의 다리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구출된 아이의 가방에서 떨어진 낡은 액자 하나가 노부부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는 10년 전 죽었다던 그들의 외아들이었으니까요. 고아인 줄 알았던 아이들이 아들의 묘지에서 납치당하려 했던 소름 끼치는 이유와 그 배후의 실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는 추운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재성그룹 전용 추모공원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한 정막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성그룹을 이끄는 강진석 회장은 무거운 걸음을 옮겨 아들 준호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왔다. 벌써 네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구나. 영자가 가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수건을 꺼내 묘비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날이 너무 추워요. 우리 준호도 당신이 이렇게 찬바람 맞으며 서 있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강진석 회장이 아들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가슴에 박힌 못은 빠지질 않는구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아들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준호가 그렇게 집을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요. 영자가 강진석 회장의 어깨를 감싸쥐며 위로했습니다. 지난 일 자책해서 뭐 하겠어요. 준호도 하늘에서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가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려요. 강진석 회장이 품 안에서 작은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르며 말했습니다. 딱 한 잔만 더 주고 가겠소. 이 녀석이 생전에 이 술을 참 좋아했지 않소?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묘역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산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거 나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강진석 회장이 술잔을 든 채 고개를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요? 아이들 목소리 같은데. 영자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좀 봐요. 어떤 남자가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인접한 일반 묘역의 초라한 비석 앞에서 복면을 쓴 거구의 괴한 박 씨가 삼남매의 팔을 억세게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민준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조용히 안 해?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입을 확 찢어버릴 줄 알아. 민준이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낼 새도 없이 박 씨의 팔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묘지에서 당장 나가요. 이 나쁜 아저씨야. 우리 동생들 놔주라고요. 박 씨가 코방귀를 끼며 민준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 어린 놈이 어디서 감히 대들어? 너희들은 오늘 나랑 같이 좀 가줘야겠다. 강진석 회장은 앞뒤 재지 않고 지팡이를 내던진 채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영자가 강진석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놓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혼자 가면 어떡해요. 사람들을 불러올게요. 강진석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박 씨의 앞등을 가로막고 외쳤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놈아, 대낮에 아이들에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 손 놓지 못할까?
박 씨가 복면 사이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강진석 회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웬 노인네가 남의 일에 참견이야? 목숨 아까운 줄 알면 저 구석에 가서 잠자코 있어. 강진석 회장이 박 씨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아이들 못 데려간다. 박 씨가 강진석 회장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강하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 노망이 났나? 죽고 싶어 환장했어? 눈바닥에 나동그라진 강진석 회장은 신음하면서도 박 씨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얘들아, 어서 도망쳐라. 내가 이놈을 붙잡고 있을 테니 어서. 강진석 회장이 바닥을 기며 박 씨의 발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강진석 회장의 어깨를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이거 안 나? 당장 놓으란 말이야. 강진석 회장이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견뎌내고 대답했습니다. 못 놓는다. 절대로 못 놓아. 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민준이 울면서 강진석 회장의 곁으로 다가와 박 씨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요. 박 씨가 단도를 꺼내 강진석 회장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진짜 끝까지 방해할 거야? 이 칼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먼. 그 순간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자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앞장서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저기 저 남자를 잡아요. 우리 회장님이 위험해요. 김비서가 권총 모양의 가스총을 겨누며 박 씨를 향해 외쳤습니다. 거기 멈춰. 재성그룹 보안팀이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손들어. 박 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숫자에 밀리는 것을 확인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빌어먹을. 오늘 운이 지독하게 없군. 박 씨는 붙잡고 있던 막내 민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숲속으로 연결된 새끼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김비서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2명은 저놈을 쫓아. 나머지는 회장님 상태부터 확인해. 강진석 회장은 긴장이 풀린 듯 가슴을 움켜쥐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자가 쓰러진 강진석 회장을 무릎에 뉘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김비서, 어서 구급차 불러요. 빨리. 민준이 강진석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죽지 마요. 저희 때문에 다치신 거예요? 할아버지. 민준의 손에는 아빠의 묘지 앞에 놓아두려 했던 낡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가 아이들을 살피다 민준의 손에 든 액자 속 사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빼앗듯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왜 내 손에 있는 거니? 이 사람이 누구야? 민준이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오늘이 우리 아빠 제삿날이라서 동생들이랑 왔어요. 사진 속에는 10년 전 집을 나간 강진석 회장의 아들 준호가 한 여인과 함께 갓난아기였던 민준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사진과 묘비를 번갈아 보더니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준호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란 말이냐? 김비서가 당황하며 영자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진 속 인물이 정말 준호 도련님인가요? 영자가 사진을 김비서의 눈앞에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똑똑히 봐. 내 아들 준호잖아. 이 아이들이 우리 준호 핏줄이라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적막했던 추모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쓰러진 강진석 회장의 손에는 민준이 떨어뜨린 낡은 펜던트가 쥐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아이들을 차례로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준은 영자의 품에 안긴 채 아빠의 묘비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들의 원혼을 달래듯 하얀 눈송이가 더욱 소담스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병원 VIP 병동 침대에 몸을 기대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 사이로 깊게 파인 주름이 어제의 충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검은색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병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김 비서가 강진석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떠냐? 내 짐작이 맞느냐? 김 비서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친자 관계가 99.9%로 확인되었습니다. 준호 도련님의 아이들이 확실합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강진석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마른 세수를 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준호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자식들을 셋이나 두고 어디로 간 게냐? 이 아비를 평생 죄인으로 만들 작정이었더냐? 옆에 앉아있던 영자가 강진석 회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준호가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강진석 회장이 눈물을 닦아내고 김 비서를 매섭게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라. 재성그룹의 핏줄을 더 이상 밖에서 떨게 할 순 없다. 보안팀을 2배로 늘리고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해라. 그 시각 재성그룹 본사 전무실에서는 강두식이 소파에 깊숙이 몸등을 파묻고 담배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강두식이 앞에 선 박 씨를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그 어린애들 셋을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형님이 아이들 정체를 다 알아버렸잖아. 박 씨가 깨진 재떨이 조각을 피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갑자기 회장님이 나타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곧바로 다시 손을 쓰겠습니다. 강두식이 이새로 침을 뱉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젠 형님 저택으로 들어갔어. 함부로 움직였다간 꼬리 잡힌다. 일단 형님이 노망나서 가짜들을 데려왔다고 소문부터 퍼뜨려. 재성그룹 저택 별채에 짐을 푼 3남매는 낯선 천장과 화려한 가구들을 보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고기 반찬이 가득한 쟁반을 내려놓자 민준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먹어요. 우리 아빠를 내쫓은 사람들 집에서 주는 건 하나도 안 먹을 거예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민준의 곁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 이건 내 아빠가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이란다. 아빠도 너처럼 고집이 참 셌어. 민준이 영자가 건넨 낡은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다 멈췄습니다. 일기장 속에 끼워진 어린 시절 준호의 사진은 지금의 민준과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덧그리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 여기서 정말 행복했나요? 그런데 왜 우리를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데려왔어요? 영자가 민준을 품에 꼭 안으며 목매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우리가 아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아빠가 겁이 났었나 봐.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 갚아줄게. 저녁 무렵 강두식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저택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두식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강진석 회장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애들을 재성그룹 핏줄이라고 안방까지 들여요? 회사 이사들이 비웃고 난리입니다. 강진석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박 씨의 장갑을 강두식의 발밑으로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입 닥쳐라. 내 놈이 보낸 괴한이 떨어뜨린 물건이다. 내 눈은 속여도 이 증거는 못 속여. 내 놈이 감히 내 손주들을 건드려? 강두식이 장갑을 쓱 훑어보더니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왜 제 거라는 겁니까? 형님이 요즘 기력이 쇠하시더니 헛것을 보시나 봅니다. 조만간 이사회에서 형님 건강 문제 심각하게 다룰 겁니다. 강두식이 비열하게 웃으며 저택을 빠져나갔고 강진석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가사 도우미 한 명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양식 수프를 들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보안팀장 태수가 도우미의 앞등을 막아섰습니다. 태수가 도우미의 쟁반 위 수프 그릇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잠깐, 이건 누가 시킨 음식이지? 주방장 확인받았나? 가사 도우미가 눈동자를 굴리며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전무님이, 아니, 회장님이 아이들 기운 차리게 해주라고 하셔서. 태수가 도우미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수프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거실에 계신데 언제 명령을 내리셨지? 당장 이 여자를 지하실로 끌고 가. 조사 결과 수프 안에는 소량의 독극물이 섞여 있었고 강진석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나와 할아버지의 손등에 놓인 펜던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가 가르쳐준 숫자 놀이예요. 아빠가 그랬어요. 이 숫자를 거꾸로 읽으면 비밀의 문이 열린다고요. 강진석 회장이 펜던트 뒷면의 숫자를 민준이 말한 대로 조합하자 준호가 생전 사용하던 재성그룹 비밀 비자금 계좌의 암호가 일치했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야, 네가 아이들을 통해 나를 지키려 했구나. 이 아이들이 네가 남긴 가장 큰 무기였어.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에는 삼남매의 생모가 과거 부적절한 사생활을 즐겼다는 가짜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강두식에게 돈을 받은 가짜 친척들이 몰려와 아이들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창밖에 소란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비서, 변호인단 전부 소집해라. 내 모든 지분을 이 아이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오늘 당장 공증받겠다. 강두식은 안가에서 박 씨의 총구의 실탄을 장전해주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형님이 선을 넘었어. 유언장에 도장 찍기 전에 상황 끝내라.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 목숨은 없다. 강두식의 말에 박 씨가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성그룹 저택 위로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석 회장은 손주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영자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기사를 볼까봐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아빠가 남긴 펜던트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걸린 처절한 싸움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재성그룹 본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도저히 발을 들릴 수 없을 만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강두식이 매수한 가짜 친척들이 고함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가짜 친척 중 한 남자가 로비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재성그룹 회장이 남의 자식을 뺏어갔다. 내 조카들을 당장 내놔라. 로비 한복판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두식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비서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판 아주 잘 깔렸구먼. 기자들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게 아주 자극적으로 떠들라고 해. 강두식은 거만한 걸음걸이로 이사회장이 있는 28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이미 강두식에게 포섭된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두식이 상석에 앉아 의사봉을 만지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진석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아이들을 데려와 회사의 위신을 깎아먹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님의 직무정지 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동조했습니다.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사가 이 꼴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당장 표결합시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회의장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한 손에 휴대용 저장 장치를 높이 들고 회의실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두식이 미간을 찌푸리며 김 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김 비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김 비서가 저장 장치를 중앙 컴퓨터에 연결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오늘 이사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전무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박 씨의 고백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만신창이가 된 박 씨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영상 속에서 말했습니다. 전부 강두식 전무가 시킨 일입니다. 10년 전 준호 도련님의 차량 브레이크를 손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번에 삼남매를 납치하라고 시킨 것도 전부 그 양반입니다. 회의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김 비서에게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이 돈에 매수돼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라고. 김 비서가 비웃음을 띠며 강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할 일입니다. 이미 박 씨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자수했습니다. 강두식이 품 안에서 무전기를 꺼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당장 들어와. 이 배신자 놈들을 전부 끌어내. 강두식이 매수한 사설 경호팀이 회의장 안으로 들이닥치며 이사들과 김 비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재성그룹 저택 서재 구역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두식이 새로 고용한 전문 킬러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준호의 유품이 보관된 별채로 침입했습니다. 서재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영자가 창문을 깨고 들어온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는 거야? 그림자가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 휘두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어디 있지? 곱게 내놓으면 당신 목숨은 살려주지. 민준이 영자의 앞등을 가로막으며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우리 아빠 서재에서 당장 나가. 아줌마, 제 뒤를 따라오세요. 민주는 아빠가 평소에 알려준 대로 펜던트의 숫자, 버튼을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서재 벽면의 책장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좁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동생 민서와 민호의 손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들어가. 소리 내면 안 돼. 아이들과 영자가 비밀 공간으로 몸을 숨기자 책장은 다시 원래대로 닫혔습니다. 그림자가 서재를 엉망으로 뒤엎으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들, 어디로 숨은 거야? 그 시각 이사회장에서 강두식과 대치하던 강진석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강두식이 쓰러진 강진석 회장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인감을 억지로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고집 그만 피우고 이제 편히 가시죠. 이 인감은 제가 잘 쓰겠습니다. 강두식이 서류에 인감을 찍으려던 찰나 회의실 문을 부수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들며 강두식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두식 씨, 살인교사 및 납치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황한 강두식이 인감을 바닥에 던지고 환풍구 쪽으로 몸등을 날려 도주했습니다. 저택 옥상까지 쫓겨온 민주는 막다른 난간 끝에서 다시 그림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림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민준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제 더 도망갈 곳도 없지? 내 아빠 곁으로 보내주마. 그때 옥상 문을 박차고 들어온 태수가 그림자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태수가 민준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킬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구역에서 감히 누굴 건드려. 죽고 싶다면 상대해주마. 태수와 그림자가 옥상 위에서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림자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막탄을 터뜨리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태수의 다리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태수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으로 가셨어. 무사하실 거니까 걱정 마라. 강진석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병실 밖에서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비서는 병원 구석에서 강진석 회장이 미리 남겨둔 비밀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파일의 제목은 재성그룹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엑스플랜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비장한 표정으로 은조렸습니다. 회장님, 벌써 여기까지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까? 저택 위로 번개가 치며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걸린 주주총회는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강진석 회장의 손에는 여전히 민준의 낡은 펜던트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재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저택 뒤편으로 매캐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재 날개를 집어삼켰던 불길은 꺼졌지만 강진석 회장이 아끼던 책들과 서류들은 검은 재가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타버린 문설주를 붙잡고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준호 물건들이 다 타버렸어. 태수가 재로 뒤덮인 서재 바닥을 구둣발로 거칠게 밀어내며 영자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불길은 본체까지 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수가 무너진 책장 아래를 살피다 멈춰 섰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가구 밑바닥에서 은색 빛을 내뿜는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수가 상자를 집어들고 재를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상자예요. 민준이 동생들의 손을 잡고 달려와 상자 위에 새겨진 문양을 보더니 외쳤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늘 그리던 그림이에요. 할머니, 아빠가 여기 뭘 숨겨둔 것 같아요. 금속 상자에는 특수 번호 자판이 달려 있었고
민주는 망설임 없이 펜던트 뒷면에 적힌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상자가 찰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서 마이크로 필름과 낡은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자가 종이를 펼쳐보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세상에, 이건 재성그룹 주식 증서잖아. 준호가 이걸 숨겨두고 있었어. 그 증서들은 강두식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회사 지분 15%가 담긴 황금주였습니다. 민준이 상자 바닥에 붙어있던 작은 화면을 누르자 아빠 준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준호가 인자하게 웃으며 아들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제는 할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한다. 강두식 전무의 모든 죄는 이 필름에 담겨 있단다. 민준이 화면 속 아빠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아버지 꼭 지켜드릴게요. 같은 시각 주주총회장 입구에서는 강두식의 부하들이 김 비서의 앞등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두식의 비서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 회장님도 없는 자리에 무슨 염치로 나타난 거야? 투표권도 없는 사람은 당장 꺼져. 김 비서가 품 안에서 준호의 주식 증서를 꺼내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투표권이 없다는 겁니까? 여기 준호 도련님이 남기신 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강두식 전무의 투표권은 전부 무효가 될 겁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두식은 연락이 닿지 않는 부하들을 찾으며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강진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누구 마음대로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냐? 회의장에 모인 주주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진석 회장을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강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병원에 있어야 할 분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신 겁니까? 강진석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강두식의 앞등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죄상을 만천하에 밝히러 왔다. 이제 재성그룹은 내 손주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강진석 회장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박수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두식이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두식이 입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킬러 그림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회장놈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숨통을 끊어버려. 하지만 병원 복도에는 이미 태수와 보안팀이 배치되어 그림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의사 가운을 입고 강진석 회장의 병실로 잠입하려던 찰나 태수가 복도 끝에서 그림자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태수가 그림자의 가운 속에 숨겨진 단도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서투른 변장은 이제 안 통하지. 강두식은 끝났다. 너도 순순히 포기해. 태수가 그림자를 바닥에 맺히고 수갑을 채우는 사이 경찰들은 강두식을 체포하기 위해 항구로 출동했습니다. 인천항 폐선박 뒤에 숨어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강두식의 눈앞에 수십 대의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찰관이 확성기를 대고 강두식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두식 씨, 이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순순히 투항하세요. 강두식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경찰들이 강두식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호송차에 태우자 지켜보던 김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강진석 회장은 마당에서 기다리던 삼남매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영자가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 지켜낸 거죠? 강진석 회장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가 우리를 도와줬어. 이제 우리 집에 다시는 슬픈 일 없을 거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빠의 펜던트를 만지며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사라지고 맑은 아침 햇살이 재성그룹 저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뒤흔들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비로소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재성그룹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 아래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은 삼남매가 강진석 회장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 위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의 막내 민호가 눈을 비비며 강진석 회장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허리를 숙여 민호를 다독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무서워할 것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가족을 축하해주러 온 분들이란다. 단상 위에 오른 강진석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장례를 가득 메운 내빈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성그룹의 50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제 친손주들인 민준이, 민서, 민호를 정식으로 제 가문의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강진석 회장의 우렁찬 선언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준비한 편지를 꺼내들며 의젓한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를 지켜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이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민준의 대견한 포부에 영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찍어내며 옆에 앉은 김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김비서, 우리 준호가 이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말이요. 우리 손주가 저렇게 늠름하게 잘 자랐어. 김비서가 영자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도련님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밝게 웃으시는 건 정말 10년 만에 처음 봅니다. 연애가 무르익을 무렵 민서가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아빠가 생전 좋아하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연회장에 흐르자 내빈들은 숨을 죽인 채 음악에 빠져들었고 강진석 회장은 손녀의 연주를 들으며 생애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의 소음 뒤편으로 어두운 소식이 김비서의 귓가에 조용히 배달되었습니다. 호텔 구석진 복도에서 김비서가 태수를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 실장, 강두식 전무 쪽 움직임은 좀 어때요? 구치소 안에서도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잖아요. 태수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무님이 선임한 변호인단이 아주 대단합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벌써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킬러 그림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김 비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살인 병기를 그냥 풀어줬단 말입니까? 회장님께는 일단 비밀로 하세요. 오늘 같은 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군요. 축하 연회를 무사히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강진석 회장은 침실로 찾아온 주치의를 맞이했습니다. 주치의가 강진석 회장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한참을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고비는 넘기셨지만 심장 상태가 정말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무리하시면 언제든 다시 쓰러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예요. 당분간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강진석 회장이 침대에 몸등을 기대며 고집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지금 쉴 틈이 어디 있나? 우리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회사를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하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걱정 마시게. 주치의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갔고 영자가 약 사발을 들고 들어오며 강진석 회장을 나무랐습니다. 여보, 선생님 말씀 좀 들어요. 당신이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켜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요. 강진석 회장이 약을 단숨에 들이켜고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강두식이 저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버텨야지. 다음 날 아침 강진석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정원 가꾸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삽으로 흙을 파며 강진석 회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가 다 자라면 아빠처럼 키가 커질까요? 강진석 회장이 민준의 흙 묻은 손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처럼 쑥쑥 자라서 이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가 될 거란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없어도 이 나무를 보며 아빠를 기억하렴. 강진석 회장은 민준의 대견한 대답에 흐뭇하게 웃었지만 문득 엄습하는 날카로운 두통의 사진기를 들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비서가 서재로 들어와 강두식의 추종 세력들이 해외 자본과 결탁해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노호했습니다. 이놈들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구나. 당장 이 사진 전부 소집해. 내 지분을 전부 재단에 출연하는 절차를 오늘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 강진석 회장은 무리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렸고 영자의 간곡한 만류에도 서재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끼고 불길한 바람이 저택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석 회장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으나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결국 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영자가 남편의 아침 약을 챙겨 서재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강진석 회장은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약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김비서, 태수 실장, 어서 와봐요. 회장님이 이상해요. 영자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아이들이 서재 앞으로 달려왔고 민주는 쓰러진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저택 위로 다시 한번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며 행복했던 시절은 너무나 짧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석 회장의 감긴 눈이로 서재 창밖에서 들이치는 빗방울이 차갑게 흩뿌려졌습니다. 재성그룹 강진석 회장이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각종 의료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흐르며 무거운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남편의 창백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죽은 줄만 알았던 강두식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두식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영자의 앞등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눈물바람은 그만하시죠. 형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겁니까? 영자가 벌떡 일어나 강두식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네가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나가. 내 남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강두식이 영자의 손목을 억세게 낚아채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나 정식으로 병보석 허가받고 나온 몸이야. 그리고 이 서류 좀 보시지. 강두식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영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손을 파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긴급 경영권 승계안? 당신이 무슨 권리로 회장 대행을 한다는 거야? 강두식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쓰러지기 전에 나한테 지명권을 주셨어. 여기 형님 인감도장 찍힌 거 안 보여? 이제 재성그룹은 내 거야. 영자가 서류를 찢어버리며 강두식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 남편은 절대 너 같은 놈한테 회사를 맡기지 않아. 당장 경찰을 부르겠어. 강두식이 껄껄 웃으며 병실 밖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경찰?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시든가. 이미 병원 보안팀은 내 사람들이 장악했어. 형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같은 시각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던 민주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동생 민서의 가방을 고쳐 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할아버지 병문안 가기로 했으니까 간식은 나중에 먹자. 알았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나 할아버지 드리고 싶어서 예쁜 꽃 그림도 그렸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그때 검은색 선팅이 짙게 승합차 한 대가 아이들 앞에 급제동하며 멈춰 섰습니다. 가석방된 킬러 그림자가 차 문을 열고 나와 민준의 멱살을 낚아채며 윽박질렀습니다. 꼬맹이들, 나 기억나지? 오늘은 할아버지 대신 나랑 같이 좀 놀아줘야겠다. 민준이 그림자의 손등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우리 건드리지 마. 태수 아저씨, 김비서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림자가 민준의 뒷덜미를 가격해 기절시킨 뒤 나머지 두 아이를 짐짝처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납치 현장에는 민서가 그렸던 꽃 그림만이 눈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가에 갇힌 영자에게 강두식이 민준이 포박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강두식이 휴대전화 화면을 영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형님이 숨겨둔 황금주 증서랑 지분 포기 각서에 서명할래? 아니면 이 아이들이 영영 사라지는 걸 볼래? 영자가 화면 속 아이들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아이들만은 살려줘. 강두식이 영자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지. 오늘 밤 안으로 서류 준비해 올 테니까 지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어. 한편 외곽의 폐공장 지하로 끌려온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밧줄에 묶인 채 신음하는 동생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민호야. 울지 마. 오빠가 꼭 구해줄게. 아빠가 가르쳐준 숫자 놀이 기억나지? 민서가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펜던트 뒤에 있는 숫자. 아빠가 위험할 때 누르라고 했던 거. 민주는 등 뒤로 묶인 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펜던트의 비밀 버튼을 더듬었습니다. 그림자가 창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끝이다. 애들 처리하고 돈 챙겨서 바로 밀항하는 거야. 실수하지 마. 민주는 펜던트의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눌러 김비서에게 긴급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재성그룹 본사에서는 김비서와 태수가 모니터 앞에 붙어 아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태수 실장, 신호가 잡혔어요. 인천항 인근 폐공장이에요. 민준이가 보낸 신호가 확실합니다. 태수가 권총을 점검하며 방탄조끼를 입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죠. 김 비서님은 병원을 지키세요. 강두식이 형님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강두식이 의사와 간호사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홀로 강 회장의 곁에 섰습니다. 강두식이 강 회장의 호흡기 밸브에 손을 올리고 조소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참 오래도 버티셨네. 아들 죽고 손주들까지 사라지니 이제 살 의욕도 없으시지? 내가 편하게 보내드릴게. 강두식이 호흡기 밸브를 서서히 잠그기 시작하자 강 회장의 심박수 측정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복도 끝 방에서 문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이 나쁜 놈들아. 우리 남편 죽이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 강두식이 비릿하게 웃으며 강 회장의 귀에 대고 마지막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준호 차 브레이크 내가 고쳤어. 형님이 준호만 예뻐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 이제 형님도 준호 곁으로 가시라고. 그 순간 죽은 듯 누워있던 강 회장의 눈이 번쩍 뜨이며 강두식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낚아챘습니다. 강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 내 놈이 드디어 제 입으로 실토를 하는구나. 강두식이 경악하며 뒤로 넘어지려 했으나 강 회장의 억센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실 천장의 화재 감지기 속에 숨겨져 있던 고성능 카메라가 강두식의 모든 발언을 세상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방을 빠져나와 병실 복도로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여보,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두식이 허둥지둥 품 안에서 칼을 꺼내 강 회장을 위협하려 했으나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경찰관이 강두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강두식 씨, 살인 미수 및 납치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는 지금 전국에 방송됐어. 하지만 강두식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잡혀도 애들은 죽어. 킬러가 이미 손을 썼을 거다. 내 손주들은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해. 강 회장이 침대를 짚고 일어서며 강두식의 얼굴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손주는 내가 지킨다. 내 놈의 죄는 지옥에 가서나 씻거라. 민주는 창고 안에서 가스 냄새가 퍼지는 것을 느끼며 동생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킬러 그림자가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이 민서와 민호의 귀를 막아주며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랑 할아버지가 우리 구해줄 거야. 꼭 그럴 거야. 창고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태수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며 절망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손주들을 구하기 위해 떨리는 다리로
병실 밖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문의 명운을 건 마지막 전투가 이제 막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천항 외곽의 낡은 폐창고 안은 자욱한 가스 냄새와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킬러 그림자가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며 손에 든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그림자가 바닥에 묶여있는 민준을 발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 할아버지가 널 참 아끼긴 하나 보더군.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이 라이터 하나면 너희들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테니까. 민준이 겁에 질려 우는 동생들을 등 뒤로 숨기며 그림자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예요. 우리 아빠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림자가 라이터 불꽃을 민준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윽박질렀습니다. 아빠, 죽은 귀신이 널 어떻게 구한다는 거냐? 이제 그만 포기하고 잠이나 자라. 그 순간 창고의 철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태수가 이끄는 정예 보안팀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안으로 신속하게 진입했습니다. 태수가 연기 속에서 그림자의 어깨를 낚아채 바닥으로 맺히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당황한 그림자가 단도를 꺼내 태수의 옆구리를 찔러왔으나 태수는 가볍게 피하며 그림자의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준이 태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살려주러 오신 거죠? 민서랑 민호가 너무 무서워해요. 태수가 민준의 밧줄을 칼로 끊어내고 아이들을 차례로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셔. 어서 나가자. 같은 시각 병원 복도는 강두식의 범죄 생중계를 보고 몰려든 기자들과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두식이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며 광기 어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재성그룹의 주인이야. 저 노인네가 조작한 거라고. 다 가짜란 말이야. 강진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병실 문을 열고 나와 강두식의 앞등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강두식의 가슴팍을 지팡이로 툭 치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의 추악한 자백을 전 국민이 다 들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주들까지 해치려 한 짐승만도 못한 놈. 강두식이 눈을 뒤집으며 강진석 회장을 향해 침을 뱉으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형님이 뭘 알아? 평생 잘난 척만 하고 나를 개처럼 부렸잖아. 준호가 죽은 건 형님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강진석 회장이 눈물을 머금고 강두식의 뺨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려다 멈췄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너를 작은아버지라 부르며 예우했다. 내 놈은 인간이길 포기했어.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준호에게 용서를 빌어라. 영자가 달려와 강두식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손바닥을 날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준호 살려내. 이 살인마놈아. 내 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강두식이 얼굴이 벌개진 채 호송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졌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김 비서가 태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강진석 회장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태수 실장이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답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강진석 회장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을 짚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호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줬어. 잠시 후
구급차에서 내린 삼남매가 로비로 뛰어들어와 강진석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이 강진석 회장의 가슴에 얼굴 목등을 묻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는 우리 떠나지 마세요. 아저씨들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겁졌는데요. 강진석 회장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이제 죽어도 너희 손 놓지 않으마. 영자가 아이들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손으로 닦아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얘들아. 이제 무서운 아저씨들 다 잡혀갔어.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할머니가 다 해줄게. 김비서가 강두식의 비자금 장부와 해외 계좌 동결 서류를 강진석 회장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강두식 전무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재성그룹은 완전히 정상화될 것입니다. 강진석 회장이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이고 결연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로 재성그룹은 과거의 어둠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내 아들이 남긴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어. 병원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로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뒤흔들던 거대한 비극의 파도는 비로소 잔잔하게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강진석 회장은 손주들의 손을 잡고 당당한 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축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악연이 끊어지고 진실이 승리한 눈부시게 푸른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재성그룹 저택마당을 화사하게 비추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뎌낸 나무마다 연분홍 벚꽃 잎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바람결에 살랑거렸습니다. 강진석 회장은 이제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함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서 정원 의자에 편안히 몸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곁에서 책을 읽던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학교 생활은 좀 어떠냐?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있고? 민준이 책등을 덮고 환하게 웃으며 강진석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번에 정교 학생회장에 당선됐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강진석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 등을 토닥였습니다. 장하다, 우리 손주. 내 아들 준호가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겠구나. 영자가 쟁반에 각 구운 빵과 따뜻한 차를 담아오며 강진석 회장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빵 한 조각을 떼어 강진석 회장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당신 닮아서 아주 대견해요. 이제 우리 준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강진석 회장이 빵을 오물거리며 영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임자, 이게 다 당신 덕분이요. 그 험난한 시간을 당신이 곁에서 버텨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을 수 있었겠소. 영자가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정원 한쪽에서 뛰어노는 민서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강두식 전무 소식 들었어요? 감옥에서 매일 참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진석 회장이 먼 산을 응시하며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은 죄가 무거우니 평생을 빌어도 모자라겠지. 하지만 이제 그 사람 원망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았소. 우리에겐 지켜야 할 내일이 더 소중하니까 말이요. 그때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정원으로 들어와 강진석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준호 장학재단 설립 허가가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첫 번째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진석 회장이 김 비서의 손등을 꽉 쥐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생 많았네, 김 이사. 이제는 자네가 재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주게. 나는 우리 손주들 커가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김 비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일구신 가치 절대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수 실장도 지금 아이들 등교 보안 점검 마치고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장 차림의 태수가 듬직한 체구로 나타나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강진석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수가 가슴을 펴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저택 보안 시스템 점검 완료했습니다. 이제 킬러 그림자 같은 놈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태수의 팔뚝을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태수 실장만 믿음직스럽구먼. 자네도 이제 장가갈 생각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태수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준이 도련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연애할 시간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으며 저택마당은 기분 좋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의 기일이 돌아오자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매서운 눈보라와는 대조적으로 올해는 눈부신 햇살이 묘비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묘비 앞에 서서 아들의 사진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올해는 내 자식들이랑 다 같이 왔다. 네가 걱정하던 강두식도 이제 죗값을 치르고 있단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라. 민준이 아빠의 묘비 앞에 학생회장 당선증과 직접 쓴 편지를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할아버지랑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민서랑 민호도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우리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영자가 며느리의 위패를 아들의 묘비 옆에 나란히 놓으며 울먹였습니다. 준호야, 내각시랑 같이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아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울게. 강진석 회장이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묘비 너머 벚꽃 나무 아래에서 아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환영은 사라졌지만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이 묘지를 내려오는 길 민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응석을 부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갈비 먹으러 가는 거죠? 강진석 회장이 민서를 번쩍 안아 올리며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우리 공주님이 먹고 싶은 건 할아버지가 다 사주마. 오늘 전 직원이랑 파티라도 열어야겠구나. 저택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아 영자가 손수 차린 풍성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잔등을 높이 들고 가족들을 하나씩 눈에 담으며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우리 재성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준호의 평안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조용한 마을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품 안에 기대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의 정원등이 하나둘 켜지며 따뜻한 노란 불빛이 가족들의 얼굴을 포근하게 비추었습니다. 이거 나요. 도와주세요. 라며 비명이 울리던 그 묘지에서의 비극은 이제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아들을 향한 속죄의 마음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강진석 회장은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내리쬐고 재성그룹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묘지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비명소리는 이제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저택 가득 울려 퍼지는 행복한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강진석 회장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재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아니라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소중한 생명의 불씨였죠.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도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의 행복과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강 회장님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해치려 했던 자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했고, 선한 의지로 아이들을 품은 노부부에게는 찬란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재성그룹 저택에 내리쬐던 그 따뜻한 햇살처럼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